오늘은 챕터 4 수동태 부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단원의 시작인 날인데 수동태 부분의 목차, 3학년 목차를 보면 약간 부실한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그 수동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없다, 빠져있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이게 3학년 책이다 보니까 1학년, 2학년 때 나왔던 그 내용들은 이렇게 중복해서 실어놓지 않고 이제 뭐 주요 내용이거나 아니면 1, 2학년 때는 다루지 않았던 내용 이 이제 3학년 교재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만 가지고는 수동태의 기본 개념이 좀 헷갈린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2학년 교재, 1학년 교재를 차례차례 한번 훑어보시거나 아니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이 모두 그냥 수동태가 4단원에 있기 때문에 그냥 차례대로 그 앞부분만 한번 복습을 해보시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정도를 살펴볼 건데 오늘이 첫날이기 때문에 수동태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내용을 짧지만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오늘 PSS 1 조동사가 있는 수동태 오늘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서 여러분이 아마 진짜 이게 3학년 교재니까 여기로 그냥 딱 점프해서 들어오지 않은 이상 수동태라는 것을 1학년, 2학년 과정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수동태라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영어에서 기본적으로 동사를 표현하는 방식, 동사를 구분하는 건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그 어떤 의미를 전달할 때 표현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근데 그 방법이 이제 주어하고 동사의 관계를 따졌을 때 주어가 어떤 동작을 능동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걸 능동태 문장이라고 하고, 주어는 가만히 있었는데 주어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다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그걸 수동태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생활할 때도 뭐 능동적으로 했다 아니면 수동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얘와 매치를 시키는 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전달하고 싶은지 그 초점에 따라서 주어가 한 동작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능동태라고 하고, 주어는 가만히 있었는데 주어한테 일어나는 상황 그 자체를 강조를 하고 싶으면 수동태 문장으로 구성을 해서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그 두 가지를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거 역시 동사에다가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사 부분의 형태를 이제 보면 되는데, 우리가 항상 이제 그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법 규칙의 형태와 그 형태가 담고 있는 의미, 그 두 개의 관계를 잘 잡아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동태 형태도 여러분이 이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비동사, 과거분사 이렇게 두 개의 부분을 동사 부분에 쓰면 되는 겁니다. 조심할 것은 비동사라고 그냥 이렇게 딱 적어놨지만 이게 그 상황에 맞게 쓰면 되는 비동사이겠죠. am, are, is, was, were 이렇게 이제 기본적이고 뭐 조동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어의 수, 뭐 단수인지 복수인지, 그리고 그 문장의 시제, 뭐 현재, 과거, 미래 어떤 건지에 맞춰서 비동사를 그때그때 형태에 맞춰서 쓰시고, 그리고 과거분사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익숙하시겠지만 우리가 시제 단원에서 과거 그 동사표라고 해서 동사 원형, 과거형, 과거분사형 이렇게 그 3단으로 이렇게 변신하는 그 동사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줄 말하는 그 과거분사. 그래서 이렇게 두 부분이 결합이 되어야 우리가 이 문장을 수동태로 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타내고 싶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어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걸 전달하고 싶어서 그렇게 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사실상 수동태에 대해서 굵직한 설명은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같은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영어에 두 가지가 있는데, 주어가 동작을 했는지 아니면 주어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그걸 가리기 위해서 그냥 그때 초점에 맞춰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다. 그리고 수동태를 쓸 때는 형태 이렇게 쓴다더라. 거기까지 알면 사실상 굵직한 내용은 다 아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헷갈리는 경우가 생각보다는 많아요. 수능에도 수동태는 많이 나오고 내신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문법 책에서 배울 때는 어떤 단원이 있고 그 단원 안에서 이제 내용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동태라는 관점을 생각을 해보면 항상 얘가 맞고 틀리고를 이제 우리가 가려내는 게 쉬운데, 실제 시험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는 그냥 어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마다 뭐 1, 2, 3, 4, 5 밑줄이 그어 있고 그 중에서 틀린 거 하나를 찾거나 뭐 이게 맞는지 틀린지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떤 단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 같은 경우에도 얘가 수동태를 써야 되는 상황인지 그 판단부터가 약간 이제 그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나라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걸 할 때 이제 고등학교 과정의 책을 보고 있었나 봐요. 근데 지금 중3이라는 걸 깜빡하고 고등학교 걸 보던 것을 냅다 약간 문장 그 내용만 살짝 바꿔가지고 여기다 실었더니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게 뭐지? 이런 생각, 갑자기 급발진을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 것 같은 제가 그런 문제를 또 가지고 왔네요. 근데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구나. 이거 자체가 이해돼야 된다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는 것만 그냥 한번 맛보기로 보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가져왔으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는지 첫 번째 여기 있는 문장은 내신에서 많이 나오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은 조금 이르고 완료형의 수동태를 이제 우리가 PSS 3에서 배울 거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유형인데 한번 그냥 볼게요. 여기 밑줄 친 부분이 어법에 맞는지 틀린지 그것만 이제 구분하면 되는 건데 The information from the lawyer has used by politicians 이 문장에서 has used 얘가 어법에 맞게 쓰였는지 그걸 판단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확인을 먼저 해보면 일단은 주어가 the information 이라는 정보잖아요. 그래서 변호사에게서 얻은 그 정보. 그러면 정보라는 게 주어인데 지금 동사 부분을 보니까 일단 use, 사용하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정보가 정치인들에 의해서 사용이라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보는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상황 그래서 얘를 수동태를 써야 되는데 까지 만약에 판단을 하셨으면 굉장히 많이 성공적으로 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는 거죠. 수동태는 아까 비동사하고 과거분사가 꼭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아무리 봐도 비동사가 지금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는 틀렸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 has used라고 해서 과거 분사가 있어서 그냥 언뜻 보기에는 수동태 같은데 이렇게 넘기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정확하게 보면 우리가 have나 has를 쓰고 과거 분사를 쓰는 것은 우리가 그냥 시제를 나타내는 거였죠.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 우리가 2단원에서 배웠던 현재 완료 시제를 나타내는 것 뿐이고 얘는 능동태 문장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수동태 문장으로 바꾸고 싶었다면 has been used까지 해서 비동사를 어떻게든 넣어줬어야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 이제 PSS 3에서 배우겠지만 그런 식으로 지금 이게 정보가 주어니까 수동태를 써야 되는 상황인데 수동태를 안 써서 틀렸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냥 과거분사만 언뜻 보고 착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포인트를 노려서 이제 낚으면서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유형은 내신에서 많이 나오고 아래 거는 조금 더 복잡해 보이죠. 이번 작년 그 6월 모의고사 그냥 고3 언니 오빠 형 누나가 본 그 고3 6월 모의고사에서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약간 이제 변형시켜서 저작권 문제상 그것과 이제 비슷한 유형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이 give가 맞는지 틀린지 그쪽을 물어보는 포인트였던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단어를 잘 모르겠는데 싶으면 한번 같이 봐주세요. In project-based learning, 프로젝트에 기반을 둔 학습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traditional lectures 여기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건데 우리가 전통적인 강의라고 하면 아마도 지금도 그럴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 학교에서 아마 섞여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선생님이 혼자 일방적으로 하시는 그 수업이 traditional lectures, 그냥 일반적으로 하던 전통적인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project-based learning이라고 하면 어떤 프로젝트를 주고 학생이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거 약간 이거 이제 오히려 더 싫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프로젝트성이라고 해서 그냥 자기가 뭔가 찾아보기도 하고 탐구해보기도 하고 실험도 해보고 뭔가 이렇게 자기 주도적 학습 쪽에 가깝겠죠? 그런 학습을 말하는 건데 in project-based learning 이런 경우에는 students give the freedom to explore topics of interest. 여기까지 보면 일단 주어가 students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유를 준대요. to explore topics of interest 라고 하면 관심이 있는 주제를 탐구할 자유를 준다. 근데 여기까지 보면은 학생들이 보통 이 주제를 한번 탐구해봐라. 네가 흥미있는 주제를 탐구해봐라. 라고 해서 자유를 주는 게 아니고 이런 프로젝트에 기반을 둔 학습에서는 학생들이 그런 자유를 받는 거잖아요. 자유를 갖게 되는 거죠. 선생님이 주시겠죠. 그래서 이 문장을 보고 나서 얘가 의미상 수동태를 써야 되는데 능동태 형태를 썼구나. 우리는 비동사하고 과거분사인 수동태를 써야 되는데 거기까지 오면 사실 고치지 못해도 수능 문제는 틀린 부분을 고쳐볼래? 여기까지는 물어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틀렸다는 것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데 얘가 왜 어려울까요?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긴 문장이 이게 그냥 그 독해 지문에서 만났다고 생각하면 여기 부분이 students의 수일치도 맞고 나머지가 다 지금 현재 시제니까 시제도 맞은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만약에 수동태 부분을 의심하지 않았다면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면 얘는 맞구나 라고 지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시작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동태 부분에서 우리가 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동사 부분을 볼 때마다 이제 주어와 동사의 관계를 따져서 주어가 능동적으로 한 건지 동작을 한 건지 아니면 주어한테 일어난 일을 표현하는 상황인지 그 상황부터 파악하고 수동태를 써야 되는 상황에서 쓰고 그리고 정말 그 수동태 문장으로 쓰여 있다면 이런 표현이라면 그런 의미에서 이걸 썼구나 한번 되새김질을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연습이 이제 충분히 되어 있으면 나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여기 수동태인데 왜 안 썼지? 이렇게 될 거니까 그게 이제 자연스러워질 때까지는 좀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실전 예를 한번 들어드리려다 보니까 고3 거를 가져와서 여러분은 갑자기 좀 당황스럽게 했죠. 근데 지금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보면서 알면 되니까 한번 예를 살펴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오늘 중3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PSS 1 조동사가 있는 수동태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사가 있는 수동태는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저번 단원 PSS래요. 챕터 3에서 조동사 단원을 방금 보고 왔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따끈따끈하게 우리가 본 지식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수동태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비동사 그리고 과거분사는 항상 있어야 돼서 아직 그걸 만들어 볼 건데 1, 2학년 때 했던 내용이 조금 잊혀졌다라는 생각이 들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예문을 보면서 한번 능동태와 수동태를 한번 연습하고 그 뼈대를 걸러서 한번 그냥 공식처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예문을 처음에 보면 Jenny will play the piano in a concert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주어하고 동사의 관계를 살펴보니까 제니라는 애가 play 그 피아노를 연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어가 능동적으로 하는 거니까 얘는 이런 애를 능동태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일반적으로 봐왔던 그런 문장인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아래에 있는 문장을 보니까 The piano will be played by Jenny in a concert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번엔 주어가 피아노가 됐고 피아노가 되니까 이 동작이 연주하는 거니까 피아노는 가만히 있었는데 연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상황이지만 정말 그냥 누구를 초점으로 잡는지에 따라서 그냥 그 전달 방식이 달라지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피아노의 경우에는 연주가 되는 거니까 수동 형태다라고 보는 거고 우리가 수동태의 가장 큰 특징은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형태로 동사를 쓴다라고 해서 정말 잘 적용이 되어 있구나 이거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연습을 이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조동사가 쓰인 문장에서 수동태를 공식처럼 만들어 본다면 주어 쓰고 나서 조동사 쓰고 조동사 뒤에는 우리가 동사 원형 쓴다라고 하는 건 전 단원에서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비동사하고 과거분사를 쓸 건데 비동사를 동사 원형으로 쓰다 보니까 그야말로 그냥 be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하는 거라서 비동사 am, are, is 막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 오히려 조동사가 있으면 수동태 문장이 되게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비동사하고 그냥 과거분사를 쓴다. 과거분사는 그 동사마다 그냥 갖고 있는 형태를 골라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이 조동사가 있는 문장에서 수동태를 쓰는 방법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 참고 부분에 있는 것을 이렇게 뭔가 거대하게 이제 또 원서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같이 해보자라고 이제 가져왔는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영어를 처음 배울 때 이 수동태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해서 능동태 문장에 있는 목적어를 주어로 가지고 오고 동사 부분을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로 바꾸고 이 능동태에 있었던 주어를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게 거의 공식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배우기 때문에 이 by 플러스 목적격을 꼭 쓰려고 하는데 사실은 얘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생략할 수 있다보다도 오히려 조금 더 강하게 생략하는 경우가 더 많다인 겁니다. 그거를 이제 원서에서 한번 그냥 참고 삼아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면 이제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독해 지문에서 만나게 되는 수동태 문장을 보면 by 플러스 목적격 이 부분이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거든요. 그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부분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이 문장을 보면 When we need to mention the agent in a passive sentence, we use a phrase with by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단어가 조금 생소하죠.
when we need to mention이 언급하는 거예요. The agent. agent는 이제 그냥 행위자, 주체 이런 거니까 주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in a passive sentence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수동태 문장이에요. 이거는 passive sentence가 수동태 문장인데 수동태 문장에서 행위자를 만약에 나타내고 싶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the piano will be played by Jenny in a concert. 이게 지금 수동태 문장이잖아요. 근데 수동태 문장은 the piano will be played 이렇게 해서 끝내도 되는데 누가 행위자냐, 피아노 누가 친 거냐 그걸 나타내고 싶다면 제니잖아요. 그걸 쓰고 싶다면 we use a phrase with by라는 그 구를 쓴다라고 해서 by Jenny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but often we do not need to include the agent in a passive sentence.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자주 we do not need 우리가 필요하지가 않다. to include the agent 그 행위자를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in a passive sentence. 그래서 수동태 문장에서는 그 행위자를 포함시키지 않는 즉 by 플러스 목적격이 없는 그런 형태를 보는 게 굉장히 흔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경우를 들어서 이런 경우엔 특히 그 by 플러스 목적격 행위자를 쓰지 않는다라는 이제 예시가 들어있는데 다 그냥 납득할 만합니다. 한번 확인해보면 Sometimes we do not know the identity of the agent. 우리가 쓰고 싶어도 그 행위자의 정체를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My bag was stolen. 이때 정말 그렇겠죠. 가방이 뭐 이렇게 도둑 맞았다. 가방을 도둑 맞았다. 그래서 가방을 누가 훔쳐간 거죠. 그러면 지금 주어하고 동사의 상황을 보면 my bag, 내 가방의 입장에서 도난을 당했으니까 없어졌어요. 근데 by 쓰려고 해도 행위자 뭐 도둑이겠지만 누군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정체를 모를 때 그냥 안 쓸 수 있다라는 거. 또 sometimes we do not need to mention the agent because it is obvious. 너무 뻔해서, 너무 분명해서 안 써도 될 때가 있대요. 예를 들면 the president was elected. 그러면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라고 하면 국민들이 뽑았겠죠. 그래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당연히 알 것 같다 라고 해서 뻔할 때, 명백할 때는 역시 생략한다. 그리고 sometimes we do not want to mention the agent. 원하지 않을 때 mistakes were made. 내가 실수해가지고 막 실수들이 이렇게 막 생겼는데 그 굳이 내가 했다고 말하고 싶지 않거나 아니 뭐 친구가 했다고도 굳이 이르는 것 같아서 말하고 싶지 않으면 안 말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경우를 물어보는 일은 없겠지만 여러 가지 그냥 정황상 수동태 문장에서는 행위자를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by 플러스 목적격 없이 쓸 수 있다. 생략하고 쓸 수 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그 책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돼 있으니까 행위의 주체가 일반인이거나 이게 그냥 우리가 뻔한 거, 명백한 경우 이런 거겠죠. 아니면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거나 거의 거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걸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까지 보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은 일단 그 전달할 내용은 다 전달이 되었고요. 이제 오늘 10문제가 있는데 문제 풀면서 연습을 해보면 그 오늘 PSS 1 부분을 잘 맞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다음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 문장으로 바꿔 쓰세요. 그래서 일단은 능동태가 주어진 거죠. The manager may accept my proposal. 그러면 매니저가 지금 주어예요. 우리 매니저라고 관리자. 근데 그 매니저가 may accept 받아들일지도 모른다. my proposal. 뭐 내 제안서를. 그러면 지금 이제 매니저가 받아들이는 거니까 이건 능동태가 맞죠. 주어가 동작을 하는 거니까. 그럼 우리 이제 수동태 문장을 바꿀 거니까 my proposal. 나의 제안서 입장에서 문장을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my proposal 그리고 이제 동사를 쓸 건데 조동사 있으니까 조동사 쓰고 조동사 뒤에 be, pp be 과거분사를 쓰면 되니까 my proposal may be는 그냥 고지고대로 be였죠. 왜냐면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니까 비동사의 동사 원형 be니까 그냥 be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accept 얘의 과거분사 형태는 accepted 여서 그대로 쓴 거고요. 그러면 내 제안서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지는 거여서 be accepted 이렇게 수동태 형태가 된 거죠. 그리고 행위자가 여기서 그냥 뭐 매니저라고 이렇게 딱 그냥 고정해서 박아서 나왔으니까 by the manager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하면 되고요. 2번부터 뭐 10번까지도 똑같아서 조금 빠른 속도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rian must send an email in advance. 브라이언이 보내는 거니까 역시 능동태의 상황인 거죠. 브라이언이 보내야만 한다. an 이메일을. in advance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인데 미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메일을 보내야만 한다 이런 뜻인데 그럼 우리가 수동태로 바꿔보면 이메일의 입장에서 얘가 이제 주어가 되어서 써야 되겠죠. an email 똑같아요. must be 그리고 send의 과거분사 형태는 sent여서 an email must be sent
in advance 뒤에 있던 전치사구 그냥 써주고 이 행위자가 뭐 일반인이거나 그런 상황 아니니까 우리는 지금 연습 삼아서 써주면 by Brian. 그리고 이건 사실상 결국 쓰긴 써야 되겠죠. 브라이언에 의해서 보내져야 되는 것은 좀 이제 구체적인 대상이 있으니까 an email must be sent in advance by Brian 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고 3번은 her natural beauty might attract them. 그녀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might attract them. 그들을 뭐 이렇게 매력으로 이끌지도 모른다. 이거면 그녀의 아름다움이 이끄는 거였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이제 이끌리는 거겠죠. 그래서 them이 주어 자리로 올 때 우리가 조심할 것은 목적격은 격의 그 자리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그 격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목적어 자리였으니까 목적격을 썼지만 우리 얘가 주어 자리에 쓰게 되면 they라고 써야 된다는 거 아시겠지만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they might be attracted. 이 부분이 벌써 익숙해지셨다면 아주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써놓고도 한번 확인해보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끌리게 되는 거니까 might be attracted 이런 수동태 형태로 썼구나. by her natural beauty 그녀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에 의해서까지 행위자까지 써주시면 되겠죠. 4번은 You should not forget the deadline for reports. 너는 잊으면 안 된다. 라는 거고 뭐를 잊으면 안 되냐면 the deadline for reports. 우리 보통 이제 보고서 같은 거에 데드라인, 마감 기한이 있죠. 근데 그걸 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너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은 능동적인 상황이었고 the deadline 얘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만큼이 통째로 the deadline for reports. 그 데드라인, 마감 기한은 잊혀져서는 안 되는 거겠죠. 조동사가 있으니까 조동사 쓰고 그리고 부정이 있을 때는 우리가 조동사 다음에 not을 쓰는 거니까 거기까지 같이 이어서 쓰시면 됩니다. should not 그리고 비동사 과거분사를 쓸 건데 be 그대로 쓰고 forget 얘의 과거분사 형태는 forgotten 해서 여기까지 쓴 거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 이제 너라는 대상이 특별히 있다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한테 이 리포트의 데드라인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선생님이 만약에 그냥 학생들한테 명시하는 그런 경우라면 얘는 굳이 나타낼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대명사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을 나타내는 대명사가 대표적인 게 they, we 이런 거 있죠. you 이런 거. 그래서 얘도 그것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쓰고 싶으면 써도 되지만 생략할 수 있다. 충분히 생략할 수 있는 대명사다라고 해서 생략을 해봤습니다. 5번은 The women ought to clean all the hotel rooms. 그 여자들이 ought to 뭐뭐 해야 한다라는 그 조동사였죠. clean all the hotel rooms. 청소를 해야 된다 하니까 능동이었던 상황을 모든 그 호텔의 방의 입장에서는 청소가 되는 거겠죠. 수동태를 바꿔보면 all the hotel rooms 얘가 주어가 되는 거고요. 조동사인 ought to 쓰고 나서 비동사 과거분사 쓰면 되죠. be cleaned by the women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를 완료했으니까 5개는 시간이 아마 반절도 안 걸릴 거예요. 똑같아요. You can't copy other people's design concepts. 이거는 우리 당신은 근데 이것도 사실 그 정확한 당신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누군가가 있어야 되니까 누군가에게 그 규칙을 얘기하는 거죠. You can't copy 이걸 복사할 수가 없어요. 이걸 모방할 수가 없어요. 따라할 수 없어요. Other people's design concepts. 다른 사람들의 디자인 컨셉 그것을 따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베끼면 안 돼요. 그런 거고 저작권에 걸리는 거겠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의 디자인 concepts 이것이 만약 주어가 된다면 얘의 입장에서는 other people's design concepts 그리고 조동사인 can't 그리고 be copied. 얘가 복제가 될 수가 없다.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7번은 They will remember him as a good leader. 그러면 그들이 그를 기억할 거다라고 해서 이건 능동태 문장이었는데 우리 수동태로 바꾼다면 이 힘을 주어 써야 되겠죠. 여기 as a good leader 이건 그냥 전치사구일 뿐이니까요. 그렇다면 얘를 주어에 쓸 건데 아까처럼 대명사는 주어 자리에 올 때 주격을 써야 되니까 he로 쓰는 거 조심하시고 he will be remembered 그리고 as a good leader 좋은 리더로서 그리고 by them 쓰고 싶으면 써도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as a good leader 이것도 전치사구고 by them 이것도 전치사구인데 얘네 둘의 순서는 혹시 있는지 네, 사실 뭐 딱 정해져 있다라고 해서 어떤 책에서 본 적은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래 있었던 전치사구를 먼저 쓰고 by를 뒤에 쓰는 걸 많이 봤던 것 같고 그냥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by 이쪽은 생략을 할 수도 있으니까 생략할 수 있는 정도면 늦게 나와도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나와 있던 거기까지 쓰고 나서 by them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8번은 His words could break her heart. 그의 말이 그녀의 마음을
뭐 break니까 뭐 아프게 하는 거겠죠. 여기서는 부서뜨리진 않을 거니까. 그렇다면 그런 상황이 능동적인 상황인 건데 her heart, 그녀의 마음 입장에서는 부서질 수 있다. 그래서 her heart 다음에 could be broken 이라고 해서 예의 과거분사 형태를 써주시면 되겠죠. broken by his words. 살다 보면 이제 말에 마음이 아픈 상황들이 있으니까요. 9번은 she'll perform a piece of music 라고 하면 그녀가 지금 이제 그 공연을 하는 거, 플레이를 하는 거였을 텐데 a piece of music의 입장에서 쓰는 게 수동태 문장이죠. a piece of music, 한 음악 곡이 will be performed, 뭐 연주가 될 거다. by her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 역시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오는 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The two boys must keep this secret forever. 그 두 명의 남자애들이 지켜야만 한다. 이 비밀을 영원히 지켜야만 한다. 라고 한다면 이 비밀의 입장에서 쓰는 게 수동태 문장 시작이겠죠. This secret must be kept. 이제 좀 익숙해지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나서 딸려 있는 거 forever, 영원히 지켜져야 된다. 이 비밀은 by the two boys까지 해서 행위자를 by 플러스 목적, 뭐 명사면은 목적격을 따질 필요 없겠죠. 그대로 들어가는 거니까 까지 해서 완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조동사 부분은 조동사가 나오고 나서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할 때 비동사 부분이 사실 이제 좀 까다로운데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아서 그 비동사가 그냥 고정적으로 비라는 모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 과거분사 형태만 맞추면 돼서 사실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PSS 1에서 먼저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부분을 이제 통해서 그 어쨌든 조동사가 있든 없든 그 뒤에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를 통해서 수동태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 익숙하게 하시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진도를 나가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부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제 영어 글을 읽을 때 수동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동태가 나왔을 때 이래서 썼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거 그때 이제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뭐 영작을 할 일이 있으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영작을 하는 거까지 하시면 더 좋겠죠. 그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신경을 쓰자라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뭔가 좀 잔소리가 길었던 것 같죠 오늘은 하면서 수동태 첫날 이렇게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두 번째 시간부터가 시제하고 관련된 내용일 건데 시제 관련 내용도 3학년 교재에는 그냥 몇 개만 실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2학년, 1학년 교재 부분을 이제 조금 참고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짧게는 한번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진도를 나가보긴 할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